뭐 여기서 그 아까 철옹성 있는 데서 나오는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저기 입석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이쪽 동쪽으로도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맹산군이 이렇게 지형이 어려운 거는 물줄기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군데로 그 갈라진 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북한 지역을 여러 군데 지금 군을 갖다 확인해 보고 있지만은 이 맹산군 같이 좀 특이한 지형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이 높거나 지형이 험준하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이 강줄기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주거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텐데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영변인데 영변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험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변 해설할 때도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처럼 그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변군은 완전히 군사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철옹성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영변의 그럼 철옹성은 무엇이고 또 맹산의 그 철옹성은 뭐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맹산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그 평안남도를 소개하겠는데요. 맹산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옮겨온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맹산군은 그 해방 당시에 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맹산면이 있었고요. 그 동남면 쪽에 원남면,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동면, 위쪽에 애전면, 지덕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서쪽으로, 서쪽에 이제 옥천면, 아래쪽에 봉인면, 학천면,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도금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면소 재질을 뜻합니다. 이 지도에 이제 그 주요 도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아래쪽에서 양덕에서 이제 원남면을 거쳐서 이제 맹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순천에서 이쪽 북창을 통해 가지고 맹산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면 쪽으로 해가지고는요, 그 이제 이 동면을 거쳐가지고 함경남도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었는데, 여기 영흥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그 요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애전면을 통해 가지고 이 올라가는 이 길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함경도하고 평안북도로 가는 이런 이제 그 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또 위성 지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그 맹산이 철도가 없었는데요. 이제 일제 말에 이쪽에서 이제 그 평양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덕천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철로가 생겨가지고 이 탄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철도의 혜택을 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 문헌을 보다 보면은요, 그 대부분 그 이제 그 북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평양에서 요 북창을 거쳐가지고 이제 맹산을 가게 된 것이 주요 이제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약간 그 미흡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이 맹산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쪽에 이 높은 이 줄령 사이에 있는 그 산의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 철옹성 같이 철옹산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주요한 산이 있었는데 원래 그 맹산이라는 곳이 이제 철옹성으로 또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맹산군의 이 지도는 이제 그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기술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맹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이 이제 그 유물유적과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기엔 그 철옹산성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영흥하고 그 맹산의 가운데 있는 아주 철옹성이 같이 생긴 지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또 백과사전의 요 문화 이쪽 부분에서조차도 이 철옹성의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성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구글 위성 지도로 본 그 맹산군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약간의 여기 분지처럼 보이는 곳, 여기가 이제 주로 맹산의 중심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맹산 자체가 이렇게 위성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좀 막막한 그 측면이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검토를 해보니까 뭐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재 그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갖다가 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맹산 군 자체가 상당히 그 어려운 지형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형 자체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요, 뭐 이쪽에 그 백두대간의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천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약간 이제 그 어떤 그러면 이제 구릉지대, 순천 이쪽 평양의 그 이제 평야지대하고 이쪽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그 중간 지대쯤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주변에 산도 많기도 하지만은 제일 그 이쪽에 그 맹산군의 지형이 어려운 거는 그 강줄기가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군 같은 경우에는 큰 강줄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 저 여러 군데 지류가 있다든가, 또 이제 강줄기가 한 두 개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맹산군은 무려 네 군데 강줄기가 나눠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그 강줄기를 이해해야만이 맹산군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지도만 갖고서는 그 우리가 이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그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형화한다는 그것이 이제 사진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향토학의 개념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또 다시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대동 강줄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메인으로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지금 맹산인데요. 이쪽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하고, 맹산에서 이 두 줄기의 이제 강물이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합류가 돼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영원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 금송을 거쳐 가지고 이제 대동강 줄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맹산이라고 할 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강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맹산에 있는 강줄기가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대동강물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북쪽의 강줄기는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여기가 그 맹산인데요. 이쪽이 맹산인데,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를 경계로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바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줄기, 여기 이제 북창이거든요. 이 북창으로 해서 내는 강줄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대동강에 이렇게 합류가 되는 게 이쪽에 그 서쪽에 그 강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분수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고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큰 이런 어떤 그 지형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일이 가는 것이 메인 길이라면, 또 일루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덕천인데요. 이제 이쪽 북창에서 이 맹산으로 가는 길하고 이쪽에 이제 사이길이 나 있는데, 하여튼 덕천에서도 여기 금송호가 생겨가지고 이 맹산으로 가는 길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좀 편하지는 않은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확대돼 보면 여기 좀 시꺼멓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산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쪽이 이제 그 북부 탄전 전반적으로 이쪽이 다 북부 탄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맹산은 이제 탄전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이 됐는데 이쪽에 이제 철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나가지고 이쪽이 이제 북창 쪽에 탄전도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전반적인 남쪽의 서쪽의 강줄기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좀 확대해 본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비류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평양 대동강의 지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쪽 아래쪽에 비류강 강줄기고요. 이쪽 위쪽은 또 이제 맹산군의 지형이 되기 때문에 요 부위가 이제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데요. 이 분수령이 이제 또 높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얕기 때문에 여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신상리라고 여기 이제 구글 지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클릭하면 요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는데 요게 한 400m 오른쪽 하단에 이제 구글 지형이 미도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한 400m고 이쪽이 이제 370m, 요쪽이 390m, 그다음 요쪽이 417m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요쪽으로 해서 일종의 분수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구글 위성 지도로 봐가지고도 잘 이렇게 표기가 안 되지만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강줄기 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2차적인 지도를 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제 지형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맹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또 다르고, 근데 아직도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줄기가 세 군데로 갈라져도 이렇게 좀 복잡한 지형에 속하는데요. 여기는 아주 독특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요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좀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하여튼간 이쪽에서 이 길이 이렇게 하나씩 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평안남도하고 이제 평안남도하고 한경남도하고 구분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게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경남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맹산군의 해방 당시의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한경남도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런 지형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경남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게 험준한 이러는 철옹성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어떤 이 주둥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독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옹성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맹산이거든요. 이 건너편에 이렇게 아주 험준한 이 산성이 있었던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고려 시대 천리장성이 이쯤에 있었다고 치면요, 대개 이제 철옹성이 요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이게 철옹성이 이쪽 천리정성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북쪽에 외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형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만약에 이쪽이 북쪽에 외침을 맞으면 이쪽에다 어떻게 하면 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저 맹산인데 여기에 이렇게 안에 산성이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갔는데, 그거는 제 나름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맹산에 있다가 이쪽에서 외적이 침입하면 이쪽 산성으로 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역사의 문외한이라서 자신은 없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그 철옹산성에 여기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요 부근에 어떤 뭐 철옹산성을 여기다 표기한 것 같은데 철옹산은 하여튼 이쪽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이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요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요것은 그 평안남도지에서 그 맹산군에 관련된 지도 약도를 제가 이제 본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흥미로운 게 여기가 그 지영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까 나오는 이쪽 영흥에서 올라오는 길이 되겠는데 길이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형이 지금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길이 나와서 이제 맹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도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구글 지도를 보니까 이쪽에 좀 길이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쪽에 이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내가는 길이 이제 발달되어 있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은 왜 그럼 지도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 그 이유는 지금 그 영흥 쪽에 그 보게 되면은 이 입석강이라고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서 그 아까 철옹성 있는 데서 나오는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저기 입석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이쪽 동쪽으로도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맹산군이 이렇게 지형이 어려운 거는 물줄기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군데로 갈라진 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북한 지역을 여러 군데 지금 군을 갖다 확인해 보고 있지만은 이 맹산군 같이 좀 특이한 지형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이 높거나 지형이 험준하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이 강줄기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주거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텐데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좀 더 간편한 그 약도를 통해서 맹산 주변의 지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한 이제 덕천과 이제 맹산 여기가 파악이 됐는데요. 어, 그 덕천에서 이 맹산으로 가는 것은 이제 금성호가 생기고 나서 약간 이제 길은 있는데 메인 도로가 이렇게 표기는 안 돼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북창에서 이렇게 이제 평덕선은 이제 덕천까지 가고 또 북창에서 이제 그 맹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아스라치 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많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여기 이제 뭐 그 이쪽 장안산하고 후선유봉이라고 있는데 요런 쪽이 이제 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곽지대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요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봤을 때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줄기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입석강이 이제 금양강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옹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쪽에 있다. 아까 그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그 철옹산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맹산에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길 중에 이제 영원으로 가는 길 중에 그 두류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그 고개를 통해서 여기 두류고개, 그 아스라치 고개, 이스라치 고개 이렇게 해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 양쪽을 갖다 이제 넘나들게 되겠고요. 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양덕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에 한경도로 가는 메인 철도가 있고요. 그 양덕에서 여기 늘발 고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도로가 나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강줄기들은 다 이제 뭐 비류강 쪽이니까요. 이쪽 맹산 쪽하고는 이제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제 양덕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여기 그러면 이쪽 부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기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가를 한번 위성 지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평안도하고 한경도를 가르는 이 백두 대간 중에서 중간중간에 또 소규모 산줄기 이름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맹산 쪽하고 이쪽 영흥 쪽을 이제 분개하는 것을 여기 여기 북대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북대봉 산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쪽 저기를. 그 여기 보게 되면 만진덕산이라고 있고 더운봉, 노란봉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위가 이쪽 그 어떤 평안북도하고 한경도로 가는 그런 곳인데요. 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이쪽 한경도로 가는 곳, 이쪽에 있는 것이 요게 이제 그 만진덕산이 되겠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더운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노란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고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것은 현재 그 북한의 지도하고 그 한국의 해방 당시 지도를 이제 합성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는 철옹산성의 이쪽에 길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철옹산은 또 여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이렇게 양쪽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맹산군의 현재 북한의 지도인데요. 좀 전에 구글 위성 지도로 살펴봤듯이 여기 이제 만진덕산, 더운봉, 노란봉은 좀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웅의 일부가 이제 요도권이 됐었는데, 아까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평원천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형이 달랐는데, 그 해방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이쪽까지가 이제 함경남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철옹산은 여기가 있는데, 철옹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도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철옹산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이제 서림산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기된 그 문화 유적이 많은 곳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 여기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경사 가파른 요 지역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저는 이제 병풍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지명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까지 그 지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쪽에 그 옥천면이라든지 봉인면이라든지 이런 학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그 조선시대의 순천에 속했다가 나중에 이쪽 맹산으로 이렇게 병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현재 이쪽 이 옥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인하고 이 학천은 이 북창군이 된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덕천군에 잠상군하고 잠도군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군이 이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제 북창군이 됐고요.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군이 이렇게 이제 맹산군에서 이제 북창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 중에서요, 이 두미산이라고 있는데, 애전면 풍림리에 위치한 명산, 일명 두무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새가 용의 머리와 꼬리를 우무에 감추고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은 계곡마다 맑은 샘이 용출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무릉도원과 같다고 이웃에 알려져 있다. 이런 까닭에 계곡에는 이름난 사찰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서림사, 남모암, 조월암 등이 유명하다. 선승으로 이름난 방하남이 서림사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전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창에서 이쪽 맹산으로 가는 이쪽에 그 험준한 산, 요게 이제 선유봉인데요.
선여봉은 옥천면 늘포리에 있는 산으로서 높이가 1105m이고 두 산봉우리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산세가 기묘하고 빼어나 벼류천지의 선경을 이룬다. 산상에 오르면 삼월강이 유유히 흘러 대동강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옥천면 북창리의 가옥 700여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선유봉 산 허리에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옛 범의 굴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무기와 인쇄기 등을 밀반입하여 이곳을 활동 은닉처로 삼으면서 한동안 활약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맹산군 옛 읍터에는 그 수라봉이라고 하고 또 옥녀봉이라는 그 진산이 있는데요. 산세가 미인형으로 솟아 있으며 봄이면 진달래꽃이 온 산을 뒤덮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강산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평안도하고 항정도 넘어가 평안북도하고 항정도 넘어가는 그 고개를 이제 횡천령이라고 하는데요. 횡천령은 그 맹산군의 주산으로서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분수령인 낭림산이 남으로 뻗으면서 험준한 산맥들을 형성하였고 다시 서남쪽으로 달리다가 황천역을 이루게 되었다. 기반이 웅대하고 하늘이 높이 솟아 있어서 정상에 오르면 함경남도 일대와 동해안이 한눈에 보인다. 이것은 이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오는 맹산군 항목인데요. 여기에 그 철옹산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철옹산, 동면에 위치한 명산, 일명 철옹령이라고 한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분기점을 이루며 사방이 금성철벽과 같고 산 모양이 독과 같다 하여 철옹산성이라 이름하였고 고대에는 철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철옹산이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철옹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지도상의 표기는 또 그 아래쪽에 철옹산성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요건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맹산군의 북한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백두대간의 이쪽 맹산 지나가는 그 기대봉 산줄기를 보게 되면요. 여기 그 민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민봉산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백두대간을 종주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뉴질랜드 출신의 그 로저 셰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민봉산 주의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발견이 돼서 블로그에도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주변 한번 이쪽을 방문하시면 주변 이 민봉산 주변에 백두대간의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은 그 대동 여지도의 그 맹산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맹산이 여기 있고 덕천이 여기 있고 영원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 산줄기가 잘 표기가 돼 있어서 파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대동 여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쪽에 아까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동여지들 보게 되면은 이 철옹성이 분명히 이쪽에 그 철옹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은 요거 길 트여 있는데 이제 아래쪽인가 하여튼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걸 보고 나서 이게 대동여지도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산성이라든가 또 뭐 성지, 창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 산성하고 요거 네모난 게 요거 뭐 창고 얘기하는 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천리장성인데요. 맹주 해가지고 맹산이 한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 그 북한의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는 이 뭐 철옹성이 이쪽 뭐 고구려 시대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맹산의 그 지명의 변천인데요. 맹주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맹자 할 때 맹자인데 그 사나울 맹자 이렇게 맹주도 썼는 이렇게 혼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옹현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맹산현, 맹산군으로 이제 통일된 것 같습니다. 북창은 1952년 군을 신설하면서 옥천면 소재지 지역이었던 북창리, 창동의 이름을 살려 북창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북창은 이조식이 잠오산성, 지금의 평성시 지역의 기본 쌀 창고였고 현재 연류리 지역에 임시 쌀 창고가 있었는데 후에 또 하나의 창고를 설치하면서 세 창고 가운데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창고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북창군은 평안남도 맹산군과 덕천군의 지역이었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맹산군의 옥천면, 봉인면, 학천면, 덕천군의 잠도면, 잠상면을 병합하여 평안남도 북창군을 신설하였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이것은 그 북한의 향토 대백과의 그 철옹성에 관한 해설입니다. 철옹성, 고구려 시기 평안남도 맹산군 등 영역에 있던 옛 이름. 343년 고구려 고국 원왕 13년 패수현을 무쇠로 만든 드모와 같이 굳건한 성이 있는 고을이라 하여 철옹성이라 개칭하였다. 이 지역은 깊고 험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마치도 하나의 큰 독처럼 생겨서 맹산분지 그 어떤 침략자도 범접할 수 없는 천연 요새였다. 전하는 데 의하면 고구려 말기로부터 고려 형성 초기에 이르는 역사적 기간 동안 이 고을에서는 외래 침략자들과 수십 차례의 결전이 벌어졌는데 적들은 그때마다 도관에 든 지의 신세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방어 상태나 단결의 힘을 철옹성이라는 말에 비유하게 되었다 한다. 이런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은 되고 있지만 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의 향토 대백과에서도 그 옥녀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횡천령을 지금 비내끼령 고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횡천령, 비내끼령, 평안남도 맹산군의 동북쪽에 있는 영, 북대봉 산줄기의 가지줄기에 위치해 있는 분수선으로서 냇물에 빗장을 친 것 같다 하여 횡천령이라 하였다. 포장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소 등 짐발이나 겨우 통하였던 곳이었는데 1980년대에 영을 넘어 대흥군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은 그 위성 지도로도 이제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맹산에서는 그 지금 그 맹산 흑송림이라고 있는데요. 북한의 그 천연기념물 53호인데 이 소나무들은 그 북방에서만 자라는 아주 특수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교학사에서 나온 한국사 대사전에서 철옹산성과 관련된 대목을 옮겨왔습니다. 철옹, 평안남도 맹산 지역에 있던 고려 때 고을, 본래 고구려의 영토로 삼국 통일 후 당나라에 속했다가 철옹현으로 되었다. 1019년 현종 10년 맹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철옹의 지명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철옹산성도 한경남도 요덕군과 평안남도 맹산군 사이의 철옹산에 있는 산성, 고려 때인 995년 성종 14년에 쌓았으며 사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항아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철옹이란 이름이 나왔다. 철옹선이란 난공불락의 성이란 의미를 갖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옹산성도라고 해서 그 영편읍성을 갖다가 그린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경산소화풍으로 유행하던 정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그 영변에도 철옹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지금 그 평안북도 영변군에도 이제 그 철옹선이 있다는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영변인데 영변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험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변 해설할 때도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처럼 그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변군은 완전히 군사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철옹성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영변의 그럼 철옹성은 무엇이고 또 맹산의 그 철옹성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 교학사의 그 한국사 대사전에는 여기 그 맹산의 그 철옹성 전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철옹산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안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아까 여기인데 여기 산성 안에 길도 있고 마을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도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옹성은 고려 때 축성한 것인데 조선 시대에 맹산에서 영흥의 관할이 되었고 군사가 주둔하지 않아 폐성이 된 곳이다. 이 지도는 조감도와 지도를 결합한 그림 지도의 형태인데 주위의 험한 산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성곽, 도로, 가옥, 관청 등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는 읍지에 많이 나타나며 좁은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작자나 제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성곽의 형태나 가옥 배치 등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유능한 화공에 의해 그려졌을 것으로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한국사 사전에는 대사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변읍성의 철옹산성도는 진경 산소화풍이 유행되던 정조 때 제작됐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그 맹산의 그 철옹선 전도는 이게 지금 그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으면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맹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사 대백과 그 다음에 교학사의 한국사 대사전, 그 다음 북한의 향토 대백과 이렇게 그 좀 차이가 다 나고 있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하고 북한의 향토 대백과 그 다음에 교학사의 한국사 대사전이 약간씩 기술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간 그 철옹성이 여기였는데 지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는 철옹산성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옹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했다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철옹산에 대한 표기도 안 나와 있고 이쪽에 이제 주요 산도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정확한 거는 이쪽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요 항목은 자세하게 좀 기술되지 않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 위에서 걷는다라는 그런 백두대간의 그 지도책이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이향지 선생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또 산악인이세요. 그래서 시도 많이 발간하고 하셨는데 이런 책을 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대목이 맹산의 철옹선 부근의 그 대동여지도하고 영변 약산 부근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책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게 좀 선생님께서 이게 좀 혼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 그 대동여지대 철옹성 여기하고 영변 약산의 그 철옹성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의문을 책에서 제기를 하셔가지고요. 별도의 칼럼을 통해서 지명탐구, 철옹성에 관련된 오해들 그 전말을 캔다 이런 글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판단은 어떻게 되시냐면
영변 읍성도의 주변 산세가 맹산의 철옹성 분지 쪽과 비슷하다. 맹산의 철옹성 분지는 물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영변의 분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만 다르다. 그러나 영변 약산성은 처음부터 철옹성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옹성과 같다 하여 붙여진 비유에서 시작된 이름이다. 맹산의 철옹성은 고려 시대의 것이고 영변 읍성은 조선 시대의 것이다. 낡은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밀려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철옹성이란 이름을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철옹성에 관한 언급은 있어야 후손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 아닌가. 지금 그 맹산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그 철옹선에 대해서 자꾸 혼동됐던 거를 현재 제가 비교적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5만 분의 1 지도를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경도에서 나오는 요 길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산성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요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산성 표시거든요. 요 표시가 이게 성토 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산성리에서 이렇게 성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길목에 여기 또 이제 산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그래도 주요한 유물 유적 같으면은 북한 향토대회과에서도 소개가 돼 있는데 아까와 같이 기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맹산군에 관해서는 옛날에 뭐 중앙일보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군주라든지 1990년대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그 브로그에 그 평안남도 백과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옮겨놨습니다. 맹산군 같은 경우 3.1 운동 당시에 그 시위 군중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은 일본 헌병대가 총기를 난사해서 50명이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관련 기독교 교회 그 명단도 소개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는 원래 이쪽 지역은 그 천도교가 이렇게 상당히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북한 지역의 지금 북한 지역의 천도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옛날에 평안남도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맹산군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제가 카피를 해서 같이 이제 브로그에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쪽 화면 웹상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맹산군 출신으로 지명이 있으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산군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물방울로 널리 알려진 김창렬 화가이십니다. 작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생전에 회고하시기를 물방울이라는 거는 평양 고부를 다니셨는데 동창생들이 60명이 6.25 전쟁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흔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배경으로 천자문도 배경으로 해서 나는 물방울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평양 학교 시절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그런 또 운동도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신문 자료들을 브로그에 옮겨놨습니다. 첼리스트 전봉초 선생님은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지만은 맹산 북창에서 성장하셨습니다. 3.1 운동 때 이제 태어나셔가지고요. 7살 때 부모님이 맹산 북창으로 이사하게 되자 그 역시 맹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전봉초는 이때부터 하모니카를 부는 등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악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맹산군 출신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님하고
또 남동생 김동길 교수님을 맹산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원남면의 그 향평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면 소재지였는데요. 그 김옥길 총장님의 아버님께서 이쪽 향평리에 면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면장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 광산에 빠지셔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 고생을 하시면서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길 교수님의 회고에 따르면은 아버님을 잘 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또 어렸을 때 그 평양에서 그 북창에 있는 친구들 북창을 거쳐서 맹산에 갔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그 평양만큼 그 잘 기억하시지는 못하는 그런 회고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개가 되기를 김옥길의 가정은 집에서 부리는 일꾼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부유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한 분으로 평양의 숭연학교를 다닌 적이 있을 정도로 개화된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김옥길이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32년경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다. 선비 체질이던 아버지가 광산에 손을 대었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아버지는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만주, 중국 등을 떠돌게 되었다. 가세는 기울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어머니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 1933년 평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후 10년간 14번이나 이사하며 월세와 전세를 전전했지만 삭바느질을 하는 가운데에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 짐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찬송가를 즐겨 부를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옥길 선생님은 그 명문 숭의 여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서문 권유로 이제 진학하게 이제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김옥길 선생님은 이제 2대 총장이 되시고 또 이제 장상 2대 총장님도 이 평안북도 용천 출신이십니다. 정의숙 2대 총장님은 신의주 출신이십니다. 이렇게 이북 출신의 그 여성인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각자인 김옥길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김동길 선생님의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 김옥길 선생님에 대한 회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또 TV조선 낭만 농객에서 또 아버님을 회고하시는 영상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맹산군 출신 실향민 2세로서는 그 박기영 시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아버님께서 맹산군 출신의 포수였는데요. 월남하셔서 대구에서 맹산식당이라는 그 오딱을 전파하셨고요. 박기영 시인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 그 온문화 전도사로 변신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맹산군을 알아보았습니다. 맹산군의 그 까다로운 지형 그리고 또 철옹성 관련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